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화, 안음표 지음 시야 발행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현대인에게 화술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72가지 화술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중 7가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 속으로 여행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를 한다. 인간은 공동체, 즉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해도 좋든 싫든 타인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상호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든 대화 없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공동사회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들고 파괴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면모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화의 상실, 즉 대화의 부재이다. 수많은 낱말들이 허공에 떠돌고 고성이 난무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뿐 상대에게는 가닿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줄은 모르고 말할 줄만 아는 것. 이것이 곧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욕설과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대화가 실종된 사회는 비인간적 갈등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렇듯 대화는 교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바른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커진다라고 했다. 또 우리 옛말에 새치어가 5자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훌륭한 대화의 시작이라는 뜻에서 일치한다. 즉, 말의 어려움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설법으로 공략해야 한다. 대화를 할 때 무수히 내뱉는 말 중에서 논점을 빗나가지 않는 직접적인 말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화려한 말의 기술보다도 한마디의 직접적인 표현이 훨씬 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혁명의 시대이다. 생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간단명료한 말을 선호하게 되고 반대로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변명 따위의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유명한 여배우의 사진이 필요했던 어느 신문사에서 베테랑 사진 기사에게 그녀의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다. 그 기자는 여배우의 집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숨어서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막상 셔터를 누르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거나 돌려 촬영하기가 곤란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신출내기 사진 기자에게 그 일을 맡기고 말았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해주었다. 그런데 신참 기자는 1시간 만에 여배우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아왔다. 깜짝 놀란 선배 기자는 그에게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 능력이 무척 뛰어나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찍었나? 능력이라뇨. 그냥 정중히 부탁했을 뿐인걸요. 선배 기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참 기자는 여배우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아무 끄리낌 없이
당신의 사진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순순히 촬영에 응하더라는 것이다. 선배 기자는 여배우가 거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담할 수가 없었지만 신창 기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는 대개 설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줄줄이 나열해야 말해야만 쉽게 이해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겉모습이 화려한 것일수록 실제 내용은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무엇인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거절의 말은 부드럽고 완곡하게 하라. 때때로 거절해야만 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상대의 부탁을 한마디로 잘라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비록 들어줄 수 없는 어려운 부탁이라도 우선은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탁을 해온 상대는 내가 갖는 부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거절하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인간의 심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어려운 부탁이라도 적당한 이유를 들어가며 먼저 부드럽게 이해시킨 후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대의 부탁에 대해 수긍해 주는 것이다. 상대로 인해 내가 큰 양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상대는 무리한 부탁을 강요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마음의 반동작용을 유발하여 부탁을 철회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그 사람의 요구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상대의 입장에 동조하며 들어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주지 않게 된다. 만약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면 상대의 불쾌한 기분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의 말일수록 완곡하게 표현하는 재치가 필요하다. 언제나 예스라는 긍정의 대답만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라. 교사나 성직자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계수리공, 전기기술자, 운동선수들도 하나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의 의미는 색다른 직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에게 조언이나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직업으로 비춰질지라도 스스로는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상대방의 직업을 말한다.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은 어떤 칭찬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솔직한 찬사의 의미를 갖는다. 가령 시계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 할 때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계를 맡긴다면 그 수리공은 틀림없이 성심성의껏 시계를 고칠 것이다. 찬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해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을 때 인간은 가장 위대해지는 것이다. 변명에는 직접적인 충고로 대응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나쁜 행동은 보지 못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도 갖은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많은 부하, 높은 지위,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장 완벽하고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심리학자인 더트 호스트만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고 공명정대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인간은 여전히 신뢰관계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과 이기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그의 말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자기의 처지가 수세에 몰리면 남의 질책이나 비판을 수용할 여유를 잃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사람의 신망을 잃게 된다. 변명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신의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도 아주 평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가 하인으로부터 빈축을 산 일이 있다. 뉴턴이 하루는 발갛게 단 난로가에 앉아 있자니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뉴턴은 하인을 불러 난로의 불을 끄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인은 난로의 불을 끄면 곧 다시 춥다고 불을 지피라고 하실 텐데요 라고 말하며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뉴턴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끄라고 했다. 마침내 하인은 몹시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난로 옆에 바짝 앉아있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하인의 말에 뉴턴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뉴턴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한심스럽게도 하인의 충고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에 대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충고가 필요하다. 자신이 무지하거나 무례한 것을 모른 채 어떤 완곡한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 상표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신체적으로 키가 크다거나 혹은 작다든가 뚱뚱하다거나 아니면 말랐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신체적인 특징뿐 아니라 아울러 성격도 자신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중에서도 말할 때의 습관은 아주 특별한 요인으로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 말버릇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로부터 나오는 무의식의 언어이다. 버릇이라는 어감은 나쁜 습관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상대방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말버릇을 세일즈맨의 개인 상표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버릇처럼 쓰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특징적인 말버릇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버릇은 자신의 인상을 상대방에게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아유 피곤해, 정말 미치겠어 등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신의 심층 심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언어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층 언어라고 부른다. 언어학자 소시루에 의하면 심층 심리에서 나온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의 말버릇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는 후배가 떠오른다. 그 후배가 그 말을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면 그의 모습과 말할 때의 표정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필자뿐 아니라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어느새 그 말버릇이 후배의 상표가 되어버렸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면 파격적인 말버릇이 필요할 것이다. 보통 기업의 광고 문구나 캐치프레이즈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다. 한때 유행했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은 모 통신회사의 광고 카피인데 광고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말버릇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천박한 이미지나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저급한 말버릇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선전하는 상품의 이미지까지도 저급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치 있는 자기만의 개성 있는 말버릇이라면 자신을 팔 수 있는 상표로서 손색이 없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미있는 말을 의식적으로 자주 되풀이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 말버릇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까지도 그 말버릇으로 미루어 생각하게 된다. 심청 언어야말로 심청 심리의 표현이고 자기만의 독특한 상표가 될 수 있다. 세일즈맨이라면 심청 언어의 효과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줄 수 있는 특별한 언어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센스 있는 유머로 상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려라. 비폭력 저항으로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한때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유머를 즐길 수 있는 센스가 없었다면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식민지 조국 인도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그도 이렇게 유머를 의식적으로 즐겼던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유머는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이다. 유머가 없는 삶은 무미건조하며 비생산적이다. 유머는 자아의 밖에서 자아를 관조하는 초자아로서 타성에 젖어 무미건조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긴장감과 신선함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다. 대화를 할 때도 자연스러운 유머와 위트를 적절히 섞어 말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고 사람들 사이에 격의를 없애주며 불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감싸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화를 내게 되었다거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유머는 더욱 빛을 발한다.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 불만이 싹트게 되면 먼저 웃음으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라. 대개 사람은 큰일보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 쉽다. 이렇게 되면 서로 마음이 경직되어 대화를 나누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대화 의지를 상실한다는 것은 곧 대화의 실패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도 침묵보다는 소통이 훨씬 발전적이기 때문이다. 유머는 이런 긴박한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불만에 차 있는 상대라도 유머러스한 분위기에 젖어들면 불쾌한 감정을 잊게 된다. 웃음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형식이다. 말을 내용이라고 한다면 유머는 내용을 가꾸어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이 내용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전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진실한 유머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남과의 언쟁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언쟁이 되고 만다라고 하며 언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유머 힘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다. 한글 학자인 조윤재 박사는 한국인의 유머에서 한마디의 유머에는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대화를 회피하거나 우호적인 분위기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유머의 힘으로 상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유머는 어떤 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크레이는 적절한 유머는 사교 무대에서 입을 수 있는 의상보다 훨씬 멋진 장식이라고 말하며 유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루스 버튼도 인간이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고 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유머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미소의 힘은 100마디의 말보다 강하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500년 전 로마의 시인 사이러스의 말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좌중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유머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 기뻐할 것이다. 그만큼 자기가 매력적이요 웃음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 누가 즐겁지 않겠는가.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말을 듣고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교수는 행동에 뒤이어 감정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교수의 이론대로라면 감정의 변화에 따라 곧 행동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를 보면 즐거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따라 미소 짓게 된다. 유머를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라면 이러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대화 도중 웃음을 유도해보라. 사람은 어디에서든 주목받기를 희망한다.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면 무슨 일에서든지 남들의 시선을 모으려고 한다. 세일즈 계통에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민 씨는 대인관계의 비결을 첫걸음은 미소로 시작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상대에게 계속 미소를 보내면 누구든지 즐거이 상담에 응한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도 저절로 따라 웃게 될 것이다. 링컨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행복한 생활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소는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대화의 시대 또는 협상의 시대입니다. 이제 말하기는 단순히 의사전달이나 소통을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기 표현의 수단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즉 가치를 결정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을 꿈꾸는 현대인에게 화술은 필수적인 생존 무기입니다. 나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남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술이 성공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